네, 매주 월요일 공시로 보는 주가 전망 또 주가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장우진 전자공시생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시 기업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공시할 기업 중에 시세가 나는 기업도 있습니다.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 분석 게임주입니다. 크래프톤. 네, 일단은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좀 뭉뚱그려서 두 가지를 한 번에 이제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게임주고 또 하나는 이제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게임주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네. 그러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죠.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이유가 신작 때문이 아니고 구작, 기존에 있던 배틀그라운드나 IP가 모바일과 PC 게임이 모두 다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 게임의 IP도 충분히 프로모션을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제 크래프톤이 보여줬다. 그 크래프톤이 실적을 이제 서프라이즈를 딱 내면서 게임 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를 일단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일단 펄어비스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854억 원에 영업이익 6억 원으로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은 7% 상회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원래 적자를 봤었는데요. 이게 펄어비스가 원래 검은 사막이라고 하는 게임을 개발한 회사고 이게 PC랑 모바일 쪽으로 이제 게임이 있는데 워낙 오래된 IP예요. 이제 2015년에 출시된 IP고 뭐 계속해서 이제 매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이 구작이 여전히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까지 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잡혔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게임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게임 매출 1위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현재 수준, 현재 기준. 그래도 NC소프트? 회사로는 그런데. 게임으로 현재 게임 매출 1위가 라스트워라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10위권에 버서커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두 개 게임이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허접해요. 이 두 개 게임이 양산형 게임으로 퀄리티가 높지 않은데 마케팅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매출 순위를 딱 지키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플랫폼을 열더라도 이 두 개 게임 광고는 계속 나옵니다. 라스트워. 네, 라스트워랑 버서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광고를 매체를 장악을 하면서 이 두 회사들이 광고 단가를 엄청 올렸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광고를 할 여력이 없어졌어요. 역으로.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면서 실적이 약간 개선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매출액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영업이 개선된 게 아무래도 이 마케팅비에 대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라스트워가 과거 옛날 70년대, 80년대에서 광고 선점한다고 하잖아요. 뉴스 사이에 광고대를 다 도매를 치듯이 지금 그거가 광고를 다 뺏어서 다른 곳에서 광고할 시간이 없었다. 광고할 시간도 없고 너무 단가를 높여놨으니까 광고를 감히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비용 낮춰가지고 이익으로 왔다.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업체들의 전반적으로 좀 그런 효과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이제 펄어비스가 뭘 공개했냐면 붉은 사막이라고 신작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높이는 걸 발표했는데 8월 21일에 독일 쾰른에서 게임스컴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저들이 드디어 플레이할 수 있는 모델을 공개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기존에는 영상만 공개했었는데 이제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직접 만든다고 하면서 이 펄어비스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붉은 사막이 워낙 큰 기대작이고 콘솔에서도 정말 뭐 탑10, 탑5에 들 정도로 퀄리티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이제 잘 나온다고 하면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좋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출시 자체는 이제 내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8월까지는 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붉은 사막 공개 이후에 이제 도깨비라고 생활형 RPG 게임이 또 있는데 요것도 이제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공개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구작에 대한 어떤 바닥은 잡은 상태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얹어질 수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는 개발력은 충분히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펄어비스는 게임주 쪽에서는 그냥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게임주들의 실적 패턴을 좀 보면 구작들이 역시 구간이 명간이었다.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최근에 시세가 가장 좋은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으로도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나올 붉은 사막은 진짜 기대. 8월인가요? 8월이죠. 8월에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고요. NC소프트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뭐 리니지. 실적이 어때요? 여기도 구간이 명간입니까? 매출액은 이제 4천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257억인데 여기서의 구간은 PC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리니지 삼총사가 있었고 이제 PC 게임도 리니지인데 모바일은 역시나 계속해서 역성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PC 게임은 오히려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PC 게임 20년 넘은 게임에서 예. 정말 이제 잘 나오고 있고, NC소프트도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방어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이제 257억 원으로 더 이상 이제 꺾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NC소프트는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을 또 추가로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사주를 980억을 매입한다고 발표했는데, 기존의 자사주가 한 7.5% 보유하고 있었고 추가로 한 2.5% 그러니까 한 10% 정도의 자사주를 이제 확보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만약에 10%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소각하겠다. 네. 거기다가 오. 이제 이 10%의 자사주도 만약에 M&A나 추가 투자가 없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소각하겠다고 예.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주 환원 정책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게임사에서 현재는 신작이에요. 네. 신작 모멘텀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인데, NC소프트는 올해 신작 3종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틀크러시랑 프로토 BSS 그리고 기존 IP 기반의 신작 한 종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이 두 개 배틀크러시랑 프로토 BSS가 기존에 출시했던 NC소프트의 게임과는 좀 달라요. 흐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리니지 중심으로 해서 약간 묵직한 게임을 선보였다 네. 그러면 배틀크러시 같은 경우에는 LOL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유저들끼리 게임을 하는 건데 굉장히 캐주얼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프로토 BSS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MMORPG랑 좀 다르게 수집형 RPG로 나왔거든요. 예. 아기자기한 그래픽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약간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 수집형 RPG 한다 그러면 또 돈을 엄청나게 쓰게 만든 게 아니냐, 네. NC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만약에 기존 색깔과 다르게 정말로 원래 게임성을 잘 만드니까 기존 색깔과 다르게 유저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원신이 글로벌리 히트했던 것처럼 네. 이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래도 펄어비스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NC소프트도 신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를 지금 보여주는데 한 6개월 정도까지밖에 안 보여주잖아요. 1년 이상, 2년으로 가다 보면 진짜 NC소프트의 주가 차트는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자사주 매입 소각도 있고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리니지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잘 되고 있네요. 두 개 정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하고 네오이즈까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컴투스와 네오이즈를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개 회사가 모두 실적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두 개 회사 주가는 못 가고 있거든요. 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면서 이익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네. 신작 모멘텀이 좀 부족해요. 올해 신작들이 있긴 하지만 신작 모멘텀이 부족하고, 2분기에 이제 아무래도 프로야구 시즌이니까 네. 프로야구 게임 관련된 매출은 올라올 텐데 이게 또 피크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컴투스는 매기가 몰리지 못하고 있고,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작년 3분기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작년 3분기, 그다음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이 좋은데 이 피해 거짓 모멘텀이 약간 꺾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피해 거짓 DLC라고 해서 다운로드 콘텐츠가 추가로 들어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작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 회사는 신작 모멘텀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뭐냐면, 신작 모멘텀이 가능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게임사가 가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못 가는. 그러니까 게임사가 전체적으로 게임이 좋으니까 다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게임사별로 차별화되는 느낌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명심을 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붙을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도 저희가 다 정리를 해봤고요. 화장품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현재 세간에 관심되고 있는 세 가지 종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리콘2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지난주 목금 정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그렇죠. 실리콘2입니다. 상한가를 2번을 기록했고, 바닥에서 이제 10배거가 난 네,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작년 4월에 제가 여기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이후로 한 6배, 7배 정도가 주가가 올랐어요. 네. 근데 실리콘2는 이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1,500억에 영업이익이 거의 300억 가까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매출액이 16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0%가 증가했어요. 예. 이게 엄청나게 큰 증가폭인데, 실리콘2의 회사를 보면 이 회사 비즈니스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화장품을 만들진 않아요. 네. 브랜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브랜드를 해외로 유통시켜주는 회사인데, 이 유통시켜준 연결을 K컬처랑 연결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판매도 하고 글로벌리 K컬처를 취급하는, K뷰티를 취급하는 업체들한테 판매도 잘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실리콘2의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그러니까 K 관련된 실적
의 어떤 모멘텀을 가장 강하게 받은 업체가 실리콘투였다. 근데 주가가 너무 급등했고 10배가 났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실리콘투를 강하게 보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실리콘투가 화장품 업체에 대한 모멘텀을 키웠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카드인데요. 아이패밀리 SC. 우리 장호진 팀장은 여기에 좀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맞아요.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탑픽인데 아이패밀리 SC는 이제 색조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회사고 이제 실적이 매출액 574억 원에 영업이익이 120억 정도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각각 10%, 28% 상회했고 영업이익은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3%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색조 화장품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일본 시장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장률로 보면 동남아 시장도 성장률이 굉장히 가팔라요. 대신에 북미랑 유럽 시장에서는 약간 부진하다기보다 매출액이 작았는데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실리콘투랑 협업하면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만약 그렇다 그러면 미국 매출이 적은 건 오히려 지금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패밀리 SC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거기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드리자면 아이패밀리 SC의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 립글러스 중에서 이제 글래스틴 컬러 글라스라고 해서 최근에 유행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발주가 폭주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을 웬만하면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분기까지 실적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IPM 레셋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진 전자공시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